안녕하세요. 1위입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후 SBS를 매각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태형은 당장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SBS와 관련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SBS 지분 매각은 방송법 등 법적 제약과 조건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태영 측의 설명처럼 진정성 있게 방송사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노력을 다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송사 소유 규제라는 이러한 방송법 제8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우선 이 1인 지분 같은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대기업도 10%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간지나 뉴스통신사가 지상파 지분을 가지려 해도 10% 제한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외국 자본은 아예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이 걸려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규정들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취지 또는 추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자본이 방송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의 공익성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기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기준은 뭘까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이제 초과하는 기업이 되는데요. 이 SBS 지분을 10%를 초과하여서 보유를 할 수가 없고요. 이번 2023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대기업 집단은 약 48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총 대기업 집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 48개의 대기업 집단이 되겠습니다. 삼성, 농협, 현대차 등 SK, 기타 등등의 저희가 이름만 부르면은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팡도 이 대기업 집단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기업에 간당간당한 또는 그 근처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 보고자 하는데요. 약 22개의 기업 그룹사가 이러한 자산 10조 미만의 기업인데요. 삼천리, KG,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 GM, 하이트 진로, 기타 등등 이러한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도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은 거의 준하는 그런 수준의 기업들이 여기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태형그룹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대기업에 속하는 그룹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기업 집단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SBS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냐라는 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방송법 부칙 구조에 보시면은 종전에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 사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송법 시행 이전 주주였던 자가 대기업이 되어 1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었던 이러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 이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태형그룹이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지만 지속해서 이 SBS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태형그룹의 SBS 지분율은 얼마일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형그룹의 SBS 지분율은 약 38.1%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태형그룹이 SBS 매각 시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을까라는 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TY홀딩스의 SBS 지분 보유 가치는 현재 장부가액은 약 2,379억 원이고요. 지분율은 약 38.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Y홀딩스의 SBS 지분율을 시가총액에 대입했을 경우에는 1월 5일 기준 시가총액이 약 6,372억 원으로 지분율을 대입을 하니 약 시총 기준 지분 가치는 2,4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부가액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만약 태형그룹이 SBS를 매각했을 경우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 지분율 룰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 기업들은 자금이 마련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태형그룹이 장부가액 가치 그대로 절대 팔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영권, 프리미엄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할 경우에는 현재 가치 이상으로 요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이 이상이지 2배 이상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 경영권은 방통위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데요. 이 방송법 제15조의 2항을 보시면은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 등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심사를 받을 때에는 총 4가지 이상의 이 내용을 심사를 받는데요. 첫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두 번째,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그리고 세 번째, 시청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이 심사, 승인 절차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유진그룹이라는 그룹사에서 YTN을 인수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기사들이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인수의 난항을 겪고 있는 유진그룹인데요. 이 첫째, 방송 미디어 분야의 이해도가 낮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등 내용에 따라서 지금 방통위에서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 계획 등 관련 내용을 검토를 다시 하여 승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어떤 기업이 방송사를 인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이 대한민국의 현 규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태형그룹의 속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태형그룹이 SBS 지분을 팔지 못한다 라는 속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또 이번 주는 이 태형그룹 때문에 또 이 증권 그리고 금융권이 얼마나 시끄러울지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주도 적정한 이 조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